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연일 계속되며 유명 연예인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한 집단이 눈에 띄어 CNN의 보도까지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경험이자 사람들의 연대와 희망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한 번쯤 뉴스를 통해 접해보셨을 LA 팰리세이즈 산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떠올리면 아찔하고 먹먹한 장면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이번 팰리세이즈 산불 취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이건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야. 지금 현지 상황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해.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고 우리 기자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때야. 처음엔 그저 또 다른 취재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수백 채의 가옥이 불에 타 사라졌고 수천 명이 집을 떠나 대피소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연기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어 호흡기 문제를 겪는 주민들도 많다고 했죠. 취재 지원은 아낌없이 해줄게. 헬기부터 차량까지 모두 준비해 놓을 테니까. 편집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이 도심을 덮치고 있다는 뉴스를 수없이 보도해왔지만 직접 현장을 가본 적은 없었기에 막연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말렸습니다. 사라, 이번 건 위험할지도 몰라. 산불은 예측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이런 취재는 안 가도 괜찮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대중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과 현실을 알 기회조차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위험한 곳일지라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LA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취재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변에서는 계속 만류했습니다. 사라, 생각 잘해. 너는 정말 용감하지만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런 대답만 했습니다. 산불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비하면 제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날 편집장이 준비한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아가며 굉음을 내뿜었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도심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멀리 보이는 연기가 점차 제 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저와 함께한 카메라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종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곧 산불 지역 상공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아직 안전하지만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겁니다. 그의 경고는 제 긴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헬기가 점점 산불 지역에 가까워지자 멀리 보이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대지를 삼키며 끊임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무와 풀만 불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불길이 집과 건물을 집어삼키고 차량이 불에 타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산불은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산 채로 태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종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불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할 겁니다. 주변을 선회하며 상황을 지켜보죠.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LA 팰리세이즈 상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불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PD가 인이어를 통해 계속 정보를 전달해줬고 저는 그에 맞춰 리포팅을 이어갔습니다.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한 후
우리는 편집장이 준비해둔 취재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량 안에는 이미 엔지니어와 스태프들이 장비를 세팅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여기서부터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할 거야. 피해 상황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자. 저희는 차량을 타고 피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주민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대피소로 이동하는 행렬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가족을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취재를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자로서 이곳에 온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면 이들의 고통은 영원히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LA에서 제가 마주할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의 하늘은 여전히 검붉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긴 했지만 짙은 연무 속에서 희미한 빛만 겨우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팀과 함께 다시 차량에 올라타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헬기 취재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육로로 직접 마주한 모습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검게 탄 나무와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고 연기가 아직도 뿜어져 나오는 건물 잔해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대피하지 못한 동물들이 놀라 도로를 가로지르며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을 삶의 터전이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취재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이 단순히 그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산불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LA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길은 소방대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변덕스러운 방향으로 불어오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삼켜버리곤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불길이 워낙 강력하고 속도가 빨라 한정된 자원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대피소로 향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길가에는 짐을 챙겨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희는 대피소 중 한 곳에 들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피소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텐트와 매트리스, 구호 물품들 사이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울고 있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저희 집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왔을 때 이미 불길이 집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그나마 가족들과 무사히 대피한 게 다행이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자로서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한 인간으로서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제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사라,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 LA 한인회에서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해. 그곳으로 가보는 게 어때? 한인회는 LA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각종 커뮤니티 활동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 차량은 곧 한인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와 취재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미 하나의 완벽한 재난 대책 본부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구호 물품들이 정리되어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인회는 대피민들을 위한 숙소와 의료시설까지 운영 중이었습니다. 임시 침대와 담요, 식량, 약품들이 한쪽에 잘 정리되어 있었고 한인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저희를 맞이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지 처음 보고받았을 때 즉시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구호 물품을 준비했으며 대피민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한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인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뭉쳐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한인회를 움직이는 중심축처럼 보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물품을 분류하며 재난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달하기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죠. 한인회 직원들마저 그를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는 성준이라고 해요.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성준이라는 이름을 듣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기자로서 그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이 취재를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인터뷰 요청에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기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마이크 앞에 섰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은 한국에서 이민 온 재외동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어느 작은 상점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던 부모님은 1992년 LA 폭동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LA 전역은 폭력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성준의 부모님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남아 있었지만 폭도로 인해 가게가 불타오르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10살이었던 성준은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집도, 미래도 다 사라져 버렸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울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도와준 게 바로 한인회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인회에서 저를 받아줬고 학비와 생계를 지원해주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한인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준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한인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서 끈끈한 유대감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도움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제 미래를 걱정해줬어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죠. 성준은 한인회의 지원 덕분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무와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증권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준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고 매년 일정 금액을 한인회에 기부하며 자신의 성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죠. 이번 산불 소식을 들었을 때 성준은 뉴욕에서 한시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아왔습니다. 제 고향과도 같은 이곳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성준은 한인회에서의 경험과 재난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산불 피해 대책을 세우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구호 물품을 나누며 이재민들을 직접 도왔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성준은 누구보다 침착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성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을 누구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이곳에 머물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헌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한인회라는 공동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한인회는 1992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며 이번 산불에서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한인회는 단순히 제가 자란 곳이 아니에요. 제 가족이고 제가 받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은 평생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성준의 진심 어린 말은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한인회와 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유대감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자로서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이미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한인회 구호 활동에 대해 자세히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 심리 상담과 장기적인 재건 계획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LA에서 또 다른 작은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인회에서 자원봉사와 구호 활동을 취재하며 저희는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헌신을 넘어 커뮤니티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위해 얼마나 강하게 뭉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러나 감동도 잠시,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산불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었고 한인회를 포함한 각종 구호기관도 점점 늘어나는 피해를 감당하기 벅차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코리아타운은 유독 산불의 피해가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촬영했을 때도 코리아타운이 상대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겠거니 했지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택들이 목재로 지어져 쉽게 불에 타버린 반면 코리아타운은 산불에 강한 내화성 건축 자재를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 건물과 주택에는 효율적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가게에서부터 대규모 사업체까지 운영하며 안전과 효율성을 중요시해왔고 그것이 이번 재난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불이 아니더라도 지진이나 폭동 같은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안전에 신경 썼어요. 이런 준비성 덕분에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자신들만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내피소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한인들이 소유한 공간이었고 이들은 기꺼이 문을 열어 이재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코리아타운의 이런 놀라운 대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재를 하며 한 가지 불편한 시선을 감지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한인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피난민은 저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코리아타운만 멀쩡한 거죠? 우리 지역은 전부 불타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만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단순한 질투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모두 불타버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남아있는 코리아타운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재를 통해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인들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재난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와 연대하며 무조건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저는 한인회의 구호 활동을 좀 더 깊이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상업 건물에서는 대규모 구호 물품 배포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인회와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정리하고 이재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한인 가정들이 자신들의 집을 이재민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이재민 가족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와 주셨어요.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인 한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이 고통받고 있을 때 돕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또한 한인들은
단순히 물품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현장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성준과 한인회의 자원봉사자들은 대피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성준은 자신의 금융관리 경험을 살려 대피소 운영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각 구호 물품이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배달회사나 택배회사에서는 구호 물품 운송 차량을 지원하고 한인 의사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응급 구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넘어 인간이라는 하나의 유기체와 공동체 의식으로 한인타운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코리아타운과 한인회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한 지역 사회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재난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고 서로를 돕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인회 직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돕는 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1992년 LA 폭동 때 우리는 정말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단결하게 만들었죠. 인종을 떠나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인들의 연대와 헌신은 재난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하며 단순히 피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애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가진 내화성 건축물이나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성과 공동체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위기 속에서도 누구도 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불에 강한 주거지와 상업 건물을 가진 한인들은 이재민들에게 자신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각종 구호 물품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목격한 이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저는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산불이 여전히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불꽃 같은 희망을 피워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리포트를 제출했을 때 그는 내용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라, 이건 단순한 산불 피해 보고가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야.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이걸 제대로 보도자료로 발전시키자. 편집장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정교하게 다듬어 방송 준비를 시작했고 코리아타운의 이야기가 단순히 산불 피해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CNN에서 리포트가 방영된 후 코리아타운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인타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재민 돕다. 코리아타운, 희망의 중심지가 되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뉴스를 장식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인회에 연락해 자원봉사와 기부를 희망했습니다. SNS에는 코리아타운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한인들의 헌신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한인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한인들이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과 연대는 미국 내 다른 지역 공동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점차 진압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피해를 피한 지역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 연대와 희망의 불꽃을 밝힌 장소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재난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더 큰 공동체 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제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었죠.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공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세상을 밝힐 거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보도가 끝난 후 저는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한 미국인의 메시지는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산불은 언젠가 완전히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리아타운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길을 이겨낸 사례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과 연대,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불멸의 불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기자로서의 소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준을 비롯한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이 보여준 헌신은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커다란 영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재난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경험하지만 바로 그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이야기가 그 증거였습니다. 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연일 계속되며 유명 연예인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현지 대피령을 내린 상황이고 약 17만 명이 LA의 산불로부터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피 상황 속에서 유독 돋보이는 행동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돌발 행동의 주체는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서 15년간 일해온 소방관 마이클 스콧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화재 현장을 다녔지만 이번 LA 산불은 제 경력을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재난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LA 산불은 사상 최악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산불은 1월 7일 팰리세이즈 지역의 산타모니카 산맥 테메스 산등성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기가 피어오르던 정도였으나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를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변했습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주변 산등성이의 작은 화재들과 합쳐지며 지금은 초대형 화재로 발전했습니다. 그날 울려 퍼지던 비상경보와 수많은 무전들로 인해 아비규환이었던 소방선의 상황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이 삼킨 면적은 4만 에이커, 약 162제곱킬로미터로 샌프란시스코보다 넓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면적으로 치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건물만 2,300채 이상이며 사망자 수는 16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을 만큼 상황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조건에서 산불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초기에는 약 2,000명의 소방관만 투입되었지만 이제는 9개 주에서 14,000명의 소방관이 동원되었습니다. 소방차 134대와 항공기 84대가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소화용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수압이 떨어지고 소화용수가 고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를 끌어와 화재 진압에 사용하고 있지만 해수는 염분으로 인해 장비를 손상시키고 토양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교정국에서는
재소자 939명을 화재 진압에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탈 만한 물건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죄수들이 감형 조건으로 일하며 하루 복역 일수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는 소식은 언론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재소자 동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저는 매일같이 강풍이 몰아치는 불길과 싸우며 느끼는 무력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노력이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길을 끝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가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교대 휴식을 위해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저와 동료들은 예기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소방서 앞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한인타운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따뜻한 음식을 담은 상자를 들고 다른 손에는 음료수를 나누어 주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방서로 들어가는 우리를 보고 밝은 미소로 외쳤습니다. 소방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으니 잠시라도 드시면서 힘내세요. 음식이 담긴 상자에는 한국의 간편식인 김밥과 컵밥, 그리고 국물이 있는 라면 등 정성 가득한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길과 싸우느라 온몸이 지친 우리에게 이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LA에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산불을 피해 다른 주나 도시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대피령으로 인해 도로는 짐을 실은 차량들로 북적였고 대피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떠나기는커녕 우리를 위해 이곳에 남아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고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도시는 우리의 집이고 여기엔 우리의 삶과 추억이 담겨 있어요. 지금 떠나버리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잃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소방관님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계신데 우리도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떠나는 상황에서 이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도시가 단순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인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말했습니다. 한인타운은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에요. 서로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나와 동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음식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제 파트너 에릭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헌신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도시와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불길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도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산불을 멈춰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LA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화재 진압을 마치고 대피소 근처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피소 입구에는 푸드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들이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먹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맛있게 먹고 힘냅시다. 푸드트럭의 사장들은 제각기 음식을 전달하며
이재민들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메뉴는 컵밥과 라면이었습니다. 컵밥은 한국식 비빔밥을 간편하게 변형한 음식으로 밥 위에 다양한 토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이재민은 컵밥을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비빔밥을 이렇게 먹어보네요.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이라던데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기운이 납니다. 특히 라면은 뜨거운 국물이 있어 추위에 떨고 있던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강풍과 일교차로 인해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이 따뜻한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뱃속이 든든해야 힘이 나잖아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준비한 담요와 마스크, 그리고 핫팩이라는 소형 발열 도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아닌 대피소에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산불로 인한 유독가스와 먼지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용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한인타운의 준비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이재민들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소방관들이 쉬는 시간에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동료들과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해 한 한인 식당에 들렀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소방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매장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주방에서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소방관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대접은 처음이에요. 한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일이 얼마나 고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이런 정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식당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대접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니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무료 샌드위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장의 매니저들이 대량의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소방관들의 지휘 텐트로 배달까지 해주며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이에요. 매장 매니저는 우리가 샌드위치를 받아드는 동안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매장에서 준비한 샌드위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샌드위치와 함께 음료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음식은 불길 속에서 지쳐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재소자들에게도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화재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한국인들의 연대와 결속력, 그리고 재난을 해결하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이 발발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소방차를 타고 산불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에서는 한인 남성들이 단체로 움직이며 도시로 날아드는 불씨를 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 행동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 중 한 남성은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종종 산불 진압을 위한 대민 지원을 나갔었거든요. 그때 배운 대로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잡아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군복무 시절 배운 산불 진압 경험을 바탕으로 집에 있던 화재 진압 장비를 총동원해 도시로 날아드는 불씨를 직접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화기, 삽, 호스를 이용해 불씨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비는 등에 지고 다니는 물통이었습니다. 물통에는 호스와 펌프건이 연결되어 있었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분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구비해둔 등짐 펌프예요. 군대에서 많이 사용했었죠. 이 물건은 물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불씨를 진압할 수 있어요. 그는 말하며 펌프질로 불씨를 간단히 꺼버리는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등짐 펌프로 불씨를 진압하고 뒤이어 따라오는 사람들은 삽을 이용하여 남은 불씨를 진화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불씨의 생사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 남성들이 체계적인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 와중 한인 여성들이 근처 수원지에서 물을 조달해 등짐 펌프 물통에 물을 보충해주기 위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등짐 펌프에 한인 여성들이 물을 보충해주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물이 없으면 불을 끌 수 없잖아요. 한 여성이 말하며 물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마치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민간인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보여주는 단결과 헌신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산불을 피해 도시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떠나지 않고 도시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대비를 넘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LA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대와 희망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생기네. 저 등짐 펌프 탐나는데?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을 위해 산불을 얼른 꺼버리자.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음식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단결력과 헌신은 불길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산불이 확산된 지역에서 또 다른 긴급 진화 작업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기후는 불길을 멈추지 않게 했고 우리는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서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우리 팀장인 그레고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LA 소방국에서만 30년을 일한 베테랑으로 누구보다도 LA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레고리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와 함께 무거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본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들 놀랍지 않았어? 예,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나는 상황에서 그들은 남아서 도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레고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마 잘 모를 거야. 1992년에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그땐 한인 커뮤니티가 정말 큰 시련을 겪었지. 그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LA 폭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92 LA에서 로드니 킹 구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결국엔 크나큰 폭동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동은 단순히 시위로 끝나지 않았어.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한인타운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였지. 한인타운은 폭동의 중심지로 변했고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불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당시 소방관으로 일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슬픔과 절망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인타운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지. 상점들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 특히 기억나는 건 한 할아버지가 불타버린 가게 앞에서 우리의 꿈이 다 타버렸다고 울던 모습이야. 그레고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들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지. 그는 LA 폭동 이후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연대하며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폭동이 끝난 후 한인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모였고 상점과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게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어.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레고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최근에 목격했던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산불이 퍼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대피하지 않고 도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소방관들에게 물과 간식을 전달하며 자신의 터전을 위해 불길과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도 남아서 도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레고리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잖아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그레고리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이 도시를 지키려는 그들의 헌신과 연대는 단순히 한 커뮤니티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야. 그날 밤 저는 그레고리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자신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LA 산불은 여전히 도시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과 연대는 불길 속에서도 제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내피소와 소방서,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만난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터전과 이웃을 지키려는 진심 어린 헌신이었습니다. 이틀 전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 푸드트럭에서 식사를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이재민들과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음식은 컵밥이었습니다. 간편하게 만들어진 이 작은 한 끼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타국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이뤄낸 정성과 성과가 발현된 음식이라는 생각이었죠. 식사를 하던 중 제 옆자리에 앉은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불길 속에서 싸우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건 우리 일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네요. 우리 한인들도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1992년 LA 폭동 때 이곳에 계셨나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이 한인타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폭동으로 인해 제 가게는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레고리가 LA 폭동 때 만났던 한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한인타운에 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몰려와 약탈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불길이 제 가게를 집어삼켰죠. 저는 무력하게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넘어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떠났다면 한인타운도 사라졌을 겁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길이 크든 작든 우리는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싸울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건 당신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이번 산불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윽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묵묵히 한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산불을 헤쳐나가겠다. 이 도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 모두의 연대 속에서 피어오를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민들을 보호하자.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불씨는 그 어떤 불길도 꺼뜨릴 수 없는 강한 힘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강풍 소식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인타운의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함을 등에 지고 하마와 싸워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LA에 번진 산불이 얼른 꺼지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복구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평소와 다르게 기간이 길고 목에 치명적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목 건강을 챙기는 것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